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는 세월호 참사 3주기 특집 뉴스데스크로 전해드립니다. 3년 전 오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 304명을 우리 곁에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진도 팽목항과 목포 신항에는 하루 종일 추모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팽목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야훈 기자, 오늘 추모객들이 팽목항을 방문했죠?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3년 전 4월 16일 저는 이곳 진도 팽목항에 취재를 나와 있었는데요. 그날의 아픔과 그리고 슬픔이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진도 팽목항은 가족을 잃은 슬픔의 항구가 되어버렸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진도 팽목항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떠난 항구지만 곳곳에 남겨진 흔적들은 추모객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또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단 추모객들은 방파제를 걸으며 3년 전 그날의 아픔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오늘 진도 팽목항에서는 세월호 3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요. 304개의 노란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내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또 9명의 미수습자가 하루속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모두가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3년 전에도 그랬지만 하늘도 슬펐던지 오늘 또 팽목항에는 짙은 안개가 끼었습니다. 팽목항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곳곳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목포 신항에는 전국에서 온 추모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란 리본이 달린 철조망 앞에서 세월호를 바라보거나 미수습자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세월호는 무트로 인양됐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진실 인양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미수습자들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를 우리 모두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새삼스럽지만 역사를 잊으면 그 역사가 또다시 반복된다는 그 이야기를 해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지독한 슬픔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양현승 기자입니다. 충남 장곡사 대웅전의 감로탱입니다. 죽은 영혼들의 해탈을 바라며 생전 살던 세상 등을 표현한 불교 그림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고, 5.18 민주항쟁, 위안부 소녀상 등 슬픔과 희생으로 점철된 시국 사건들과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근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사건들을 한 12장면으로 압축을 해서 묘사를 해봤습니다. 생때 같은 아이를 잃은 엄마들은 연극 무대에 섰습니다. 배우가 꿈이었던 아이의 꿈을 대신하기 위해, 안전한 사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가족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심스럽지만 희망을 이야기하는 게 세월호 참사가 남긴 슬픔의 가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관객석에 있고 우리 예진이가 무대에 있어야 되는데 이 좋은 느낌을 우리 예진이는 해보질 못하고 간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요. 슬픔으로 그려낸 미술작품. 일상에 몸담을 수밖에 없는 많은 이들 손목과 가슴에 채워진 노란 리본. 숨막히는 슬픔과 고통 위에서 쓰여지는 서정시들이 암울한 시대의 야만의 논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때때로 분열의 도구로 쓰이면서 아픔을 더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념으로 색칠했고 진실을 갈구하는 것을 시비거리로 삼았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가슴을 파고드는 막말.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했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노숙자로 폄하했습니다. 돈 문제를 들먹이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절박함을 왜곡했고 돈이 많이 든다며 선체를 인양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원망스러웠고요. 내가 너무 이렇게 무지하게 살아서 내 아이를 이렇게 잃고도 나는 너무나 힘이 없는 엄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자신한테 먼저 화가 났고. 정부의 미흡하고 불투명했던 세월호 참사 대응을 꾸짖으면 반정부 세력이나 종북 세력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귀를 닫은 정부를 향해 곡기를 끄는 세월호 가족을 조롱하듯
피자와 치킨을 깔아놓고 먹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덩달아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집회가 열렸고 배후로 정부가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바닥이라 그럴까? 내 스스로가 다른 나라인데나 이런 게 너무 창피한 거야.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인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난 3년간 세월호 문제가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잣대로 이용되는 사이 세월호 문제는 본질이 아닌 곁가지만 붙든 채 다툼거리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허둥지둥했던 정부의 모습과는 달리 평범한 이웃들의 대응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참고 견뎌냈지만 선의는 또 다른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신고아 기자입니다. 세월호가 삼킨 희생자들을 찾아 맹골수로에 뛰어들었던 고 김관홍 씨. 국정감사와 청문회장 증인으로 나서 정부의 무책임함을 증언했습니다. 서울에서도 동거차에서도 늘 세월호 가족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되려 다들 회피하고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누가 잘못한 건지. 최초로 세월호 탑승객 구조에 나섰던 동거차도 어민들의 씨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참사 직후 기름 유출 피해 여부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3년 전 보상도 마무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인양 때 또다시 미역 농사를 망쳤습니다. 방제도 스스로 해야 했던 어민들이 피해 입증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단 기름 미역을 팔아보고 안 팔리면 협상하자는 영국의 보험사와 이야기하라고만 합니다. 해수에서 우리들한테 일단 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정부하고 그 상하이 프린스라든가 보험회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주시라는 그것뿐이에요. 정부가 책임을 지주라는 것이에요. 세월호 참사 직후 70여일간 현장을 지키다 스트레스에 못 이겨 순직한 경찰관도 있었고 묵묵히 희생자 가족들의 곁에 머문 자원봉사자들도 있었습니다. 미수습자 수습, 진상규명과 더불어 반드시 되새겨야 할 중요한 가치가 국가의 빈자리를 채웠던 이웃들에게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그 무엇보다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고통의 근원을 치유하지 못하면 슬픔은 번지고 또 번지기 때문입니다. 안산 온마음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치료적으로 내 마음을 추스르고 그 다음 단계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특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이런 자극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정리해 나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로 다른 의견은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건강하게 나누는 방식이 우리 사회가 잘 그런 부분이 연습되지 않았고 또 하나는 너무 각박하잖아요. 다들 너무 살기가 바빠요. 그런 각박함이 이런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는데 되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 아픔을 치유하겠어요. 다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그 공감되는 감정들을 나누고 또 직접 피해를 경험하신 분들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하면서 서로 간의 회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너지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귀한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던 우리 사회는 세월호에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진실의 인양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박여운 기자입니다. 광장은 부패한 밀실의 권력을 몰아내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넉 달간 연 인원 1,600만 명의 외침은 평화적이고 절제됐지만 뜨거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국민. 세월호는 모두가 익숙하되 잊고 지냈던 단어들의 참 의미를 찾는 길,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수처럼 던져진 고립과 공격의 언어들은 왜 생명이 돈보다 고귀한지를, 공동체란 어떤 건지를 새삼 일깨웠습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이제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꼭 기억을 하고. 누더기가 된 채 3년 만에 육지에 오른 세월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말아라. 대립과 분열의 장막을 거둬라. 아직도 찾지 못한 9명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고 진실을 인양할 수 있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근심 걱정은 접어두고 찾는 것만 생각을 한 거야. 내 동생하고 조카를 찾는 것만 생각을 한 거야. 슬픈 항해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세월호의 물음에 이제 남은 우리들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세월호 미 수습자 수색은 이번 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세월호 선체로 드나들 가설 계단 워킹타워가 설치됐고 수색 방식도 막바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 옆에 26m 높이의 철제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옆으로 놓은 채 22m, 아파트 9층 높이에 이르는 선체 상부에 작업자들이 진입하고 내부 물품을 반출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선체 우형 가운데 접근이 가능한 곳에는 통로형 발판과 안전 난간 설치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선체 수색은 수직으로 진입하는 방식과 선수와 선미 좌연 아래쪽을 통해 진입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과 중점 수색 장소가 오는 18일쯤 결정되면 19일부터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단도 이번 주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에서 그런 국민적인 연망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런 입장을 통보받았습니다. 한편 세월호 침몰해역 수중 수색에서는 별다른 유류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